새로운 가족과 낯선 생활이 시작되었다. 민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옆에 선 여자를 소개했다. 민기야, 인사해. 이분이 수진 씨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거야. 화사한 얼굴이 누구에게나 호감이 가는 곱상한 얼굴의 여인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 민기는 아버지가 다시 누군가를 만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복잡했다. 어머니의 빈자리는 아직도 집 안 곳곳에 남아 있었다. 거실 선반 위 어머니의 사진, 부엌 찬장에 어머니가 쓰던 머그컵, 작은 화분의 난초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를 기억하게 했다. 안녕하세요. 민기는 짧게 인사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다. 수지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민기 씨, 많이 들었어요. 대학 2학년이라고요? 경영학과라면서요? 저희 딸 지은이도 대학생이에요. 같은 학년인데 심리학과예요. 민기는 고개만 끄덕였다. 수진의 친근한 태도가 오히려 부담스러웠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긴 머리의 여학생이 들어왔다. 늘씬하고 볼륨감 넘치는 여학생이었다. 꽉 끼는 청바지에 흰 반팔 브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유난히 뽀얀 피부를 가진 성숙한 여대생이었다. 엄마, 나왔어요. 지은아, 이쪽이 앞으로 오빠가 될 민기 오빠야. 지은은 민기를 보며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모두 침묵했다. 지은의 표정에서도 불편함이 역력했다. 그녀 역시 부모의 재혼을 전적으로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응, 안녕. 민기의 대답도 마찬가지로 짧았다. 아버지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얼마 후 두 사람의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시기였다. 민기는 내내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낯설고 불편했다. 그 후 네 식구는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4층짜리 아파트였다. 안방은 아버지와 수진이, 민기는 자신의 방을, 지은은 새로 꾸민 작은 방을 쓰기로 했다. 첫날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 민기야, 저녁 같이 먹자. 수진 씨가 요리를 잘하신대. 아버지가 말했다. 저녁 식탁에는 갈비찜, 나물, 된장찌개가 차려져 있었다. 수진이 정성껏 준비한 것이 분명했다. 맛있게 드세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민기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멈췄다. 갈비찜의 양념 맛이 어머니가 하던 것과 달랐다. 더 달고 간장 맛이 강했다. 어때, 민기야? 맛있지? 아버지가 물었다. 민기는 대답했지만 숟가락을 놓는 속도가 빨랐다. 입맛에 안 맞나 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배가 안 고파서요. 민기는 거짓말을 했다. 지은도 마찬가지로 불편해 보였다. 그녀는 밥을 후루룩 먹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첫 주가 지나면서 생활 패턴의 충돌이 본격화되었다. 민기는 새벽 2시까지 컴퓨터로 과제를 하거나 게임을 했다. 키보드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지은은 새벽 3시에 샤워하는 습관이 있었다. 보기도 민망하게 큰 가슴과 엉덩이를 자랑하듯 타올만 두르고 샤워실과 거실 자기방으로 다녔다. 늦게까지 공부하고 샤워하는 물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은아, 좀 일찍 씻을 수 없니? 다들 자는데.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 이 시간에 씻는 게 편한데요. 왜 제가 바꿔야 해요? 지은이 반발했다. 같이 사는 집인데 서로 배려해야지. 한 달이 지나자 지은과 아버지 사이의 긴장이 심화되었다. 지은은 점점 더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왔고 긴 다리 엉덩이가 드러나는 짧은 반바지에 상의는 커다란 가슴을 억지로 가리는 반팔 브라우스를 입고 다녔다. 아버지는 그것을 참지 못했다. 어느 금요일 밤 12시 지은이 현관문을 열었다. 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다 오니? 친구들이랑 있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지은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엄마한테는 연락했어요. 아저씨한테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해요? 지은아, 나도 내 아버지야. 걱정되는 게 당연하잖아. 전 21살이에요. 언제까지 애 취급하실 거예요? 제 친아버지도 이렇게까지 간섭 안 하셨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2개월이 지나며 집안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지은과 아버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민기는 수진을 피했다. 저녁 식사 시간도 제각각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드물게 네 사람이 식탁에 모였다. 수진이 준비한 저녁이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 형식적으로 인사했다. 식사는 침묵 속에 진행되었다. 젓가락 소리만 들렸다. 다음 주에 수진 씨 생신인데 다 같이 외식하는 게 어떨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전 약속 있어요. 지은이 즉답했다. 지은아, 취소할 수 없니? 가족 행사인데. 전 가족 행사로 생각 안 해요. 지은아. 수진이 딸을 말렸다. 저도 그날 시험이에요. 민기도 거들었다. 민기야, 너마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언제 가족이 된 적 있어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인데. 민기가 폭발했다. 민기야, 말 조심해. 왜요? 사실이잖아요. 두 분은 외로우니까 재혼했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가족인 척 하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날 아버지는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 수진도 병가를 냈다. 두 사람은 안방에서 긴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다. 미안해요. 내가 아이들을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노릇을 하려고만 했지 민기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오후 아버지는 거실로 나와 민기를 불렀다. 민기야,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민기는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다. 아빠가 미안하다. 너희 엄마 돌아가시고 3년 동안 나 혼자 외로웠어. 그래서 수진 씨를 만났고 재혼하면 우리가 다시 행복한 가족이 될 줄 알았어. 근데 내 입장은 생각 못했구나. 같은 시간 수진은 지은의 방문을 노크했다. 지은아, 엄마 들어가도 돼? 네. 수진이 방에 들어와 지은 옆에 앉았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내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엄마는 행복하시잖아요. 전 엄마가 행복한 게 싫은 건 아닌데. 그냥 복잡해요. 엄마 알아. 내 친아버지랑 헤어진 것도 내가 힘들었을 텐데 갑자기 새 아버지를 받아들이라고 한 게 무리였어. 지은이 울먹였다. 전 아저씨가 싫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제 친아버지를 잊어야 할 것 같아서 무서워요. 아니야, 지은아. 넌 친아버지를 잊을 필요 없어. 그분은 내 아버지고 항상 내 아버지실 거야. 지금 우리 집에 계신 분은 또 다른 어른으로 생각하면 안 될까? 내 인생에 조언도 해주고 걱정도 해주는. 그럼 아버지라고 안 불러도 돼요? 그럼 편한 대로 불러. 천천히 가자. 지은은 엄마 품에 안겨 울었다. 며칠 후 민기는 수진이 혼자 장을 보고 돌아오는 것을 봤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 괜찮아. 민기야. 아니에요. 무거워 보여요. 민기는 장바구니를 받아들었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다. 고마워, 민기야. 저야말로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내 물건 함부로 만진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허락받고 할게. 그리고 도시락이랑 청소 같은 거 해주셔도 돼요. 사실 편했어요. 그냥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수진의 화사한 얼굴이 더욱 환해졌다. 정말? 그럼 다행이다. 근데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말해줘.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을 때가 있거든.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한편 지은은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다. 둘 다 어색했다. 최 사장님. 응? 아버지가 놀라며 쳐다봤다. 그게 편하면 그렇게 불러도 돼요. 아니면 아저씨?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다. 좋아. 내가 편한 대로 불러.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적 때문에 걱정하신 거 이해해요.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은아, 나는 내가 잘 됐으면 해서 그런 거야. 내 친아버지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야. 알아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시작이었다. 수진의 생일날 네 사람은 다 같이 외식을 했다. 분위기는 여전히 약간 어색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졌다. 생신 축하드려요. 민기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어머, 고마워 민기야. 뭐야? 핸드크림이요. 설거지 많이 하셔서 손이 거칠어지신 것 같아서요. 수지는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지은도 카드를 건넸다. 수지는 카드를 펼쳤다. 지은의 손글씨로 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요라고 쓰여 있었다. 고맙다 지은아.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다. 학교 이야기, 회사 이야기, 일상적인 소소한 이야기들. 지은아, 다음 주 발표 준비는 잘 돼가? 아버지가 물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아빠가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드는 거 도와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빠. 집에 돌아와서 지은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다는 것을. 한 달 후 지은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자전거와 부딪혀 넘어진 것이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발목을 삐끗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수진에게서 연락을 받은 아버지는 회사를 뛰쳐나왔다. 민기도 수업을 빼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지은아. 아버지가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얼마나 놀랐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민기도 도착했다. 지은아, 괜찮아? 민기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오빠, 수업은요? 그딴 게 뭐 중요해? 우리 동생 지은이가 다쳤는데.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 동생이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의사가 들어와 설명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발목 인대가 약간 늘어났는데 2주 정도 푹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오늘 하루만 입원하시고 내일 퇴원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진이 안도하며 말했다. 밤이 되자 수진이 먼저 집에 가서 짐을 챙겨오기로 했다. 아버지와 민기가 병실에 남았다. 지은아, 아프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진통제 먹어서 많이 안 아파요.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 네, 알겠어요. 지은이 웃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은아, 나는 너한테 진짜 아버지가 될 수는 없을 거야. 내 친아버지가 계시니까. 근데 나도 너를 딸처럼 아끼고 있어. 그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은이 퇴원한 후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수지는 지은을 극진히 돌봤고 아버지는 출근 전에 꼭 지은의 상태를 확인했다. 민기는 지은이 필요한 게 있으면 사다 주고 숙제도 도와주었다. 오빠, 심리학 리포트 좀 봐줄 수 있어요? 내가 경영학과인데 심리학을 어떻게 봐줘? 그래도 오빠가 글 잘 쓰잖아요. 논리적으로 맞는지만 봐주세요. 민기는 지은의 리포트를 읽어보며 조언을 해주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어느 주말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있었다. 아버지가 제안했다. 우리 가족 규칙 같은 거 만들까? 서로 불편하지 않게. 좋은 생각이에요. 수진이 동의했다. 민기가 노트를 꺼냈다. 그럼 하나씩 말해봐요. 저는요, 밤 12시 이후에는 큰 소리 안 내기요. 지은이 먼저 말했다. 좋아. 나도 게임 소리 줄일게. 민기가 적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다 같이 저녁 먹기? 수진이 제안했다. 좋아요. 매주 금요일은 어때요? 아버지가 말했다. 그리고
서로 방 들어갈 때는 꼭 노크하기. 민기가 추가했다. 당연하지. 모두가 웃었다. 한 가지 더요. 서로 고민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하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지은이 말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아버지가 노트에 적힌 규칙들을 읽었다. 우리 집 규칙 1. 밤 12시 이후에는 조용히 하기. 2. 매주 금요일 저녁은 함께 먹기. 3. 방 들어갈 때는 노크하기. 4. 고민 있으면 나누기. 5.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기. 민기가 규칙을 냉장고에 붙였다. 네 사람은 그것을 보며 뿌듯해했다. 어느 날 저녁 민기는 혼자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수진이 차를 들고 왔다. 민기야, 차 한잔 할래?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민기가 먼저 말을 꺼냈다. 처음에 정말 죄송했어요. 너무 심하게 대했죠. 아니야, 민기야. 나도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아니에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제가 마음을 열지 못한 거예요. 엄마가 너무 그리웠거든요. 민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져. 전 다른 누가 엄마 자리를 빼앗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엄마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를 아껴주고 싶었던 거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기야, 고마워. 내가 그렇게 이해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도시락도 싸주시고 제 걱정도 해주시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다 고마운 일들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줘도 될까? 네. 근데 가끔은 혼자 하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 그때는 말할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함께 웃었다. 며칠 후 민기는 수진에게 무언가 건넸다. 이거 드리려고요. 그것은 민기가 직접 만든 포토 프레임이었다.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어머, 민기야. 내가 만든 거야? 네. 공예 동아리에서 배웠어요. 우리 가족 사진 거실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가족. 수진이 그 말을 되뇌었다. 네. 우리 가족이잖아요. 수진은 민기를 꼭 안아주었다. 민기도 처음으로 편안하게 안겼다.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과 아버지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졌다. 어느 토요일 아버지가 지은에게 물었다. 지은아, 나랑 산책 좀 할래? 네, 아저씨.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걸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아,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어. 네? 처음부터 너무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했어. 내 친아버지가 계시는데 말이야. 아저씨, 나는 그냥 내가 잘 지냈으면 했어. 수진 씨가 걱정하는 걸 보니까 나도 걱정되더라고. 근데 방법을 몰랐나 봐. 지은이 걸음을 멈췄다. 아저씨, 저도 미안해요. 아저씨를 너무 밀어냈어요. 사실 아저씨가 좋은 분인 거 알았어요. 근데 제가 친아버지한테 미안해서. 내 친아버지를 버리는 것 같아서? 네. 아버지가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은아, 너는 내 친아버지를 버릴 필요 없어. 그분은 항상 내 아버지야. 나는 그냥 내 인생에서 응원해주는 어른 중 한 명이면 돼. 정말요? 그럼 나한테 아버지라고 안 불러도 돼. 편한 대로 불러. 지은이 울먹였다. 근데요, 아저씨. 아저씨가 좋아요. 아빠는 아니지만 정말 좋은 어른이에요. 나도 너 좋아해, 지은아. 진짜 딸 같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다. 학교 이야기, 꿈 이야기, 친아버지 이야기까지. 아버지는 지은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지은은 점점 마음을 열었다. 아저씨, 다음에 저희 친아버지 만나러 가실래요? 엄마랑 같이요. 나를 소개하고 싶어? 네. 아빠한테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그럼 가야지. 영광이네. 몇 달이 지나며 네 사람은 진짜 가족처럼 지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은 함께 먹었고 주말에는
가끔 나들이를 갔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제안했다. 우리 여행 갈까? 제주도 어때? 좋아요. 지은이 먼저 환호했다. 저도 찬성이에요. 민기도 동의했다. 그럼 다음 달에 가자. 수진이도 괜찮지? 물론이죠. 너무 좋아요. 제주도에서 네 사람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바다에서 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에는 숙소에서 보드게임을 했다. 아빠, 사진 찍어요. 민기가 소리쳤다. 나도요. 지은이 옆으로 달려왔다. 수진이 타이머를 맞추고 네 사람이 나란히 섰다. 하나, 둘, 셋, 김치. 사진 속 네 사람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가족의 모습이었다. 재혼 1년이 지났다. 집 거실에는 네 사람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제주도 여행, 수진의 생일, 민기의 졸업식, 지은의 공모전 수상식. 어느 저녁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올해도 다 수고했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수진이 웃었다. 저는요, 올해가 정말 좋았어요. 지은이 말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나도. 민기가 동의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원래 가족이잖아. 아버지가 웃었다. 맞아요. 우리 가족. 수진이 모두의 손을 잡았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민기는 생각했다. 가족이란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구나. 서로 부딪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만들어가는 거지. 지은도 깨달았다. 나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어. 한 분은 멀리 계시지만 늘 내 아버지고 한 분은 곁에서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 둘 다 소중해. 수진은 감사했다. 이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줘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아버지는 행복했다. 세 사람 모두 사랑해. 우리가 함께라서 좋아. 2년 후 민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 지은은 대학원에 진학했다. 아버지와 수진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가정을 지켰다. 민기의 졸업식 날 네 사람은 사진을 찍었다. 엄마, 여기 서세요. 민기가 자연스럽게 수진을 불렀다. 수진은 깜짝 놀랐다. 민기가 처음으로 자신을 엄마라고 부른 것이다. 민기야, 방금 뭐라고 했어? 민기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괜찮죠? 제게는 하늘에 계신 엄마도 있고 곁에 계신 엄마도 있어요. 둘 다 제 엄마예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민기를 안아주었다. 고마워, 민기야. 정말 고마워. 지은도 다가와 말했다. 아빠, 우리 단체 사진 찍어요. 아버지가 놀라며 물었다. 지은아, 방금 뭐라고 했니? 아빠요. 저도 두 명의 아빠가 있어요. 친아버지와 새아버지. 둘 다 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감동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카메라를 든 사진사가 말했다. 자, 가족 여러분, 웃어주세요. 우리 가족. 네 사람이 함께 외쳤다. 사진 속에서 네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혈연으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진심과 시간으로 만들어진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기가 말했다. 가족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맞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쌓아가는 거지. 지은이 동의했다. 우리가 바로 그 증거야. 수진이 웃었다. 우리 앞으로도 잘해보자. 아버지가 말했다. 당연하죠. 우리 가족인데요. 네 사람은 함께 웃으며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가족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았다. 갈등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함께 겪으며 진짜 가족이 되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다.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